안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그 24시간 체인지?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오세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잠깐만.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네, 알고 있어요.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네, 이모님 어서오세요. 떨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가득 채우며 올라갔구나. 직업은 BJ도 있고, 저는 그 스포츠 기자도 있어요.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저는 원래 좀 다른 강의도 좀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이 비가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게. 지난주랑 뭔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지난주에 LCK가 좀 늦게 끝났는데, 이번엔 리니지2 레볼루션 토너먼트가 아직도 방송이 안 끝나가지고, 이게 하디슈 자리가 되게 지금 그 뒤로 밀려났어요. 고3 6등급이세요? 혹시, 그러니까 역사는 제가 알기로 이제 6등급 구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9등급제가 아닌데, 다른 9등급이면, 일단은, 포기는 하기엔 좀 이른데, 올해 안에 만약에 3등급 안으로 들어가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스카님 어서 오시고요. 널 아프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목이 내가 말라서. 슬픔에 안을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노래까지만 끝나고 약간 좀 얘기 좀 하다가 시작할게요.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 비가 그칠 때 네, 혜경님 어서 오세요. 갇혀있던 곳에서 다시 살아가야만 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어. 네, 혜경님이 기다리던 그 화요일 밤이에요. 네, 영승이님도 어서 오시고.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왜, 맞아. 다들 왜, 그 보스턴 자동차 잔치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보스턴 카파티가 아니고 보스턴 티파티인데. 우산 속에 숨어서 네 그리고 왜 그 사건 이름을 왜 파티라고 했는지도 그것도 참 이렇게 궁금해요. 그냥 지들끼리 뭔가 이게 그 독립혁명의 시발점이 됐다. 뭐 그런 시점, 그런 의미에서 그 명칭을 파티라고 한 것 같아. 집을 지나쳐.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양키 센스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지금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줬듯이 이거는 보스턴 티파티에 대한 그 상상화예요. 이 사건을 전후로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고 가고 해서 이제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졌죠. 미국이 이전에 그 신대륙, 그 영국의 그 식민지 형태였는데, 이제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현재 이제 미국 동부지구가 딱 그 독립 기념일 그 아침을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그 야구팀들 중에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1년에 2번
그 아침에 경기를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요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미국 독립기념일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라서 이제 그날 이제 보스턴의 페네이 파크에서 한 아침에 경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지구 시각 기준으로 아침이면 이게 우리나라 한 지금 시각쯤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경기가 보통 이제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시작을 하는데 막 밤 11시 반 이럴 때 막 그 플레이볼을 하는 거야. 엠스프를 틀면. 뭐 그런 경우가 생겨요. 네, 예진님도 어서오세요. 그렇고, 그 이제 보스턴에서 그 독립기념일 말고 또 다른 아침 경기를 하는 날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 보스턴 마라톤이 있는 날은 그 마라톤 그 출발하는 시각하고 그 플레이볼 선언 시각하고 같은 시각에 경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페네이 파크에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중간에 그 보스턴 마라톤 그 1등으로 골이 나는 사람을 그 화면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는 이게 아침에 야구 경기가 딱 2번 열린다는 거. 그중 한 번이 이제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 현지 시각으로 지금 미국도 7월 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립기념일을 그냥 그 날짜로 잡아가지고 이번 컨텐츠는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기로 했어요. 자, 클래시크님도 어서오고.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은 이제 다른 뭐 아시아나 유럽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그 문명 시작이 좀 약간 달라요. 그 아메리카 대륙은. 일단은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는 황하, 뭐 인도에서는 인더스강,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이라크 쪽에서 그 강 2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2개에서 뭐 시작을 하고 또 이집트 나일강, 아프리카죠.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서 문명이 시작됐죠. 그 그리스하고 로마에서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문명이 일어나진 않아요. 일단은 그 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일단은 그 이제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럽은 이게 중간에 강이 껴있기는 하지만 대륙은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는요 아시아하고 붙어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 인공적으로 운하를 뚫어가지고 그 사이를 뭐 이제 바닷물이 뭐 흐르게는 했지만 맞아요, 혜경님.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베링 해협을 통해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제 뭐 아시아 북쪽이나 겨냐면 당시 시베리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가 않거든. 지금도 사실 시베리아는 여름에는 겁나게 덥고 겨울에는 겁나게 춥잖아요. 그래서 그 소련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뭐 가장 큰 형벌이 시베리아 유배형이라고. 그냥 시베리아 그 황홀한 벌판에다 보내버리는 거죠. 아,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아즈텍 같은 경우는 잘생겼어요. 저 수학은 문과 기준으로 2등급이에요. 문과 기준은 2등급이었어요. 자, 문과 기준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저 이과 가면 망해요. 자, 근데 이제 아즈텍 같은 경우는 멕시코 문명이죠. 그 약간 그 중미 카리브해 문화권의 그 문명이고, 마야 문명도 사실 그쪽이고, 그리고 잉카 문명은 저기 남미죠. 남미의 페루. 그래서 그런 곳처럼 뭐 거대 제국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마야 문명처럼 뭔가 뭐 문자라든지
뭐 건축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달한 것도 아니야. 미국은 그냥 그 미시시피 강이라고 있어요. 미국 그 동남부 쪽에 그 미시시피 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쪽에 그 뉴올리언스로 뭐 빠지는,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그 플로리다 반도 있는 뭐 그런 쪽이 있잖아요. 그냥 그쪽이 잘생기긴 했다고. 자, 오신 분들 오바이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 방송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유라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역사 방송도 잘생겨야 하는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엔 참 그런데 좀 남캠도 그런 것 같고 여캠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캠 중에서 그 역사 BJ의 그 한나님 계시잖아요. 팝이. 아까 9시부터 그 공무원 한국사 진도 나가시는 요일이었죠. 화요일. 저도 요일별로 뭐 하는지는 제가 다 알아요. 저는 그분하고도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일부러 그 같은 시간대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좀 이제 그분을 위한 뭐 배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잘생겨야 사람을 본다고? 아니 뭐 시간이 같으면 합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유라시아에서 왔던 유라시아에서 미국 그 플로리다 쪽에 그 뉴올리언스 이쪽에 왔던 그 원주민들은요. 근데 나중에 콩키스타도르라는 약간 그 용병들한테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콩키스타도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이 콩키스타도르는요, 스페인에서 그 스페인 역사에서 나오거든요. 이 스페인이 원래 그 스페인이 그 유럽 세력하고 그 아프리카 세력이 좀 같이 섞여 있어요. 좀 방송 흐름에 맞는 채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스페인은 원래 그 이제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이라는 그 국가가 이제 그 스페인을 통일을 하고 나중에 그 포르투갈도 한때 잠깐 합병을 해요. 그런데 이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이 통일한 이유는 이 그 스페인 왕국이 성립된 계기가 이 카스티아하고 아라곤의 그 카스티아는 남자 왕이었고 그 아라곤은 그 여자 왕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 결혼해서 스페인 왕국을 성립한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 남쪽에 그 그라나다라고 불리는 그 이슬람 국가가 있었어. 그때까지는 스페인에 이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그 스페인의 그 인구만으로는 뭔가 좀 약간 그 병력이 부족해서 이제 해외에서 용병들을 고용을 해요. 이 용병들을 이 콩키스타도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콩키스타도르들이 스페인 그 이베리아 반도가 그 통일이 된 다음에요.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침 그 실업자가 된 마당이 딱 그 시대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딱 신대륙을 발견을 했네? 물론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발견한 쪽은 카리브해 영역이에요. 그 북중미 카리브해 그쪽에. 그래서 그 사실 콜럼버스가 그 건설했던 그 신대륙은요, 그 지금의 그 쿠바거든요. 근데 이제 쿠바에 처음엔 그 산토도밍고라는 그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잘 살아남지는 못해요. 일단은 그 스페인의 경우는 왜 이리 버벅거리지? 그래서 스페인이 최초로 그 개척했던 그 식민지는요, 그 쿠바 쪽은 이게 실패를 해요.
그 섬에서 약간 그 원주민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약간 좀 잘못된 방식도 있었고 좀 생존 방식을 좀 터득하지 못했던 그런 연유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산토도밍고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 스페인에서는 계속 배를 타고 건너가요. 이제 대서양을 한번 건너가 본 적이 있으니까 그냥 배만 있으면 나도 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생긴 거야. 차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그 멕시코에 스페인이 그 아즈텍 문명을 파괴를 하기도 하고 그 페루의 잉카 문명을 스페인이 또 파괴하기도 하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아즈테카하고 잉카 문명을 파괴하는 데 들었던 스페인의 병력도 도합 1,000명도 안 됐어요. 그냥 한 수백 명, 수십 명? 그 정도만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배 한두 척에 태우고 가가지고 걔네들은 총이 있으니까 원주민들은 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스페인에서 천연두를 옮겼지. 그 천연두를 옮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죽은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남쪽은요. 그때 상륙했던 스페인 사람들이 이 미국 남동부 원주민들을 쫓아내요. 그때는 쫓아내. 그리고 이제 그 북동쪽 방송은요. 그대네요님 어서오세요. 이런 방송이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미국 북동쪽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요. 그쪽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요. 영국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공존을 하다가 결국 그 영국 출신의 그 이민들도 그 원주민을 쫓아내게 이르죠. 물론 그 처음에 그 왔던 사람들은 그 여러분들이 그 이름 들어봤을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뭐 조지타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 그 성공회가 생긴 시점이 영국 헨리 8세죠. 영국 헨리 8세는 그 재혼을 위해서 이제 가톨릭과 결별을 해요. 원래 가톨릭은 그 혼인 성사를 통해서 원래 이혼하는 성사가 없어요. 가톨릭은. 그래서 만약에 그 사별을 할 경우만 아마 지금은 아마 약간 그 규정이 바뀌어가서 저 방송은 매일 하는데 이런 그 특집 방송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고 아마 7월 중순부터는 일주일에 2번 이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 성공회가 그 헨리 8세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 가톨릭을 버려요. 물론 지금도 가톨릭의 경우는요. 이제 요즘 약간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진짜 부부의 그 불화로 인해서 그런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배우자하고 사별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재혼 아마 혼인성사가 되는 걸 거예요. 모르겠어. 저도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혼인성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버리죠. 하여간, 어쨌든 그런 복잡한 과정에서 헨리 8세에게서 태어난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는 사실 그 성공회하고 청교도하고 막 이런 걸 그렇게 크게 탄압하진 않아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제임스 1세가 돼요. 이 제임스 1세하고 찰스 1세는 그 영국 성공회를 적극적으로 성공회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요. 성공회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청교도들은 이 때문에 제임스 1세 때
바로 요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죠. 결국 대서양을 건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근데 그 메이플라워하고 원래는 다른 한 척의 배가 같이 출발을 해요. 같이 출발하는데 그 배는 사실 역사 속에서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끝내 찾아내지 못했는데 원래는 이 두 배가 같이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메이플라워호의 그 선장은 좀 나름 그 경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경력이 있어서 나는 계속 가겠다 하고 그 다른 배의 선장은 만일을 위해서 한 척은 가고 한 척은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 다른 한 척은 영국으로 돌아가요.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십몇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영국은 이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죠. 잠시 청교도가 영국에서 좀 실세를 부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잠시 청교도 혁명 그때 그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을 잡은 그런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때 일부 청교도들은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진짜 미국에 갔는데 근데 이때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때 대서양을 건넜는데 원래는 한 지금의 뉴욕 쪽에 좀 입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배가 좀 표류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 대서양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를 하는 바람에 그 매사추세츠의 그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면 뉴욕보다는 북쪽이에요. 뉴욕보다는 동북쪽. 매사추세츠주의 그 주도는 보스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스턴. 하여간 그쪽에 근처에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면서 1620년에 식민지를 건설을 해요. 1620년 근데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네, 한국인님 어서오세요. 처음에 이 메이플라워호에 살아남은 이민이 한 100명 정도가 됐대요. 이 100명 정도에서 문제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제대로 안 지어본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 도구들 있잖아요. 농사기구라든지, 낚싯대라든지, 각종 수렵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챙겨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가 이제 12월에 청교도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메이플라워호는 다음에 봄에 영국으로 돌아가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유럽에서 한 몇 년 뒤에 이제 퇴역해요. 퇴역하는데,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라는 배는 돌아가는데, 이제 이민들이 남잖아요. 근데 메이플라워가 이듬해 4월에 다시 떠나는 시점에, 한 100명 정도였던 이민이 54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54명 중에서도 한 절반은 어린이들만 살아남은 거야. 어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의외로. 약간 어르신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사람들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맞아요. 조지타운은 그때 아예 제가 얘기했던 스페인에서 좀 어떻게 토사구팽 당한 용병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버려진 거지. 자, 그리고 근데 이 54명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요. 그 당시 미국 북동쪽의 원주민 중에요.
한 명이 그 티스퀀툼이라는 원주민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주민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한 명이 통역을 맡아주고 그 이민들이 우리 이러해서 여기에 왔다. 여기서 좀 살게 해줘라. 그래서 그 싸바싸바 저 사람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흐름을 방해하면 저는 즉각 강퇴시켜요. 자, 그래서 그 원주민 티스퀀툼이 아니었으면 진짜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이 티스퀀툼은 어떻게 영어를 배웠느냐? 이전에 유럽 사람들한테요, 2번이나 납치가 된 경험이 있었대요. 그리고 용케도 살아남아서 그 메이플라워가 미국에 상륙하기 1년 전에 그 원주민들한테 돌아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었고, 그나마 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원주민도 이제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이민들을 상대로 그 살 기반을 마련해준 직후에 역병으로 죽었어요. 네, 웍7979님, 네,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민들을 딱 살게 해주고 나서는 역병으로 죽어.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 플리머스 식민지는요, 그 다음에 이후 계속 확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들하고 결국은 충돌을 하게 돼. 아무래도 세력이 커지면. 근데 해경행정총론님 별풍선 한 개 해경님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주민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는다. 왜냐면 이민들이 만약에 근데 총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무기는 어떻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원주민들하고의 그런 것도 약간 다르고 일단은 그리고 이민들이 약간 숫자가 딸리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다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예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 평화협정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절에 그 기원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용케 뭉쳐서 살아. 그런데 이제 또 결국 문제가 커지죠. 자, 요게 지도 중에요. 오른쪽에 그 오른쪽 미국 그 대서양 쪽에 빨간색으로 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처음에 정착했던 지역이에요. 그 미국이 그 동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약간 그 낮은 산맥이 하나 있고, 이제 그 서쪽에는 그 로키 산맥이라고 엄청나게 그 높은 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콜로라도 로키스, 그 쿠어스 필드가 해발 1600m에 그 자리 잡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서쪽 로키 산맥은 겁나게 높은데 이 동쪽 에팔레치아 산맥은 한 그냥 몇 시간 좀 투자를 하면 산을 넘을 수 있는 정도? 이게 에팔레치아 산맥이 그 우리나라의 그 백두대간보다는 아마 조금 낮을 거예요. 백두대간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는 낮을 수도 있어. 그렇고 사실 그 미국 대륙도 이 지구의 그런 그 지층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로키 산맥이 생긴 거예요. 그렇고 그 당초 이 이민들은 그래서 이 13주를 만들면서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는 넘어가지 말라. 약간 뭔가 그런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본국도 식민지가 이렇게 커지니까 오, 니네 땅 좀 많이 먹었네? 해가지고 약간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본국이니까.
그리고 사실 그 처음에 이민으로 왔던 그 메이플라워 그 이민들은요, 처음에 메이플라워 서약을 통해서 거기 그 서약에 보면요, 영국 국왕한테는 충성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이 이제 북미 식민지에다가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식민지 총독을 임명을 하기는 해요. 형식상의 총독이 있어. 그런데 그 이제 미국 대륙의 총독은요, 그 영국에서 본국이 직접 파견한 총독이 아니고 그냥 플리머스 2세대 또는 플리머스 3세대, 그냥 그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등이 그냥 여기서 그 정착하고 살다가 이제 총독이 되는 거였어. 왜냐면 너무 멀어. 너무 멀고 총독 한번 보내는데 대서양 건너는데 목숨을 걸 일도 없잖아요. 뭐 1900년대에도 그 타이타닉호가 그 뭐냐 빙산? 그 조각에 그 부딪혀가지고 그 침몰했을 정도인데 하물며 그 타이타닉호보다도 훨씬 그 100년도 전 시대인데 좀 어떻겠어요. 아, 물론 이제 그 타이타닉호가 좀 있던 시대에는 이제 이민들이 많아지는 시대죠. 그래서 그 13개의 식민지는 이제 영국 국왕에게 충성한다는 조건으로 총독만 임명을 받고 자체적으로 이제 13주 의회, 13주 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영국의 다른 식민지들에 비해서는 미국이 자치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치권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북미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얘네들은 영국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그 자국의 직할 속령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식민지면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랬듯이 진짜 막 모든 걸 다 수탈해 가야 되거든. 영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그리고 인도에 가서 그랬듯이 진짜 막 착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그래서 약간 약간 대우를 받는 정도였어. 아, 식민지 만들었으면 애초에 자치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 아니, 근데 자치권 안 줘도 한 거 해가지고 자치권 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코르시카가 프랑스 혁명 때 자치권 딴 거 아시죠? 네, 아이스 콜라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랬어.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보좌해야 될 뭔가 필요한 거야. 당시 이제 유럽들이 다 그 중상주의 정책 뭐 한 거 아시죠? 그 절대왕정 시대였는데 영국은 사실 그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 뭔가 절대왕정을 너무 세게 가려고 했다가 명예혁명이 일어나 버리죠. 그 미국이 이렇게 커져가는 사이에.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네, 맞아요. 미국 독립전쟁. 그래서 영국은 이제 입헌군주로 가는데 다른 유럽들하고 또 교역을 하려면 그런 중상주의 정책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해법을 제정을 해요. 그 항해법 제정이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이 제정을 해요. 그 호국경. 그 크로멜이 그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항해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한테는 경제 발전에 오히려 안 좋은 이 족쇄를 적용을 하게 돼요. 그쵸. 영국 국내 상황, 유럽의 여러 상황하고 맞아 떨어져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국제 상황들 많이 겹쳐요. 그 프랑스의 뻘짓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미국은 이 지식인들을 좀 이제 중심으로
이 지식인들하고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거 영국 이거 안 되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북한 미사일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북한 미사일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 방미 외교 잘 하고 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 좋아지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도발하는 거지. 응? 북한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예비군 훈련이 있는 거지. 전 예비군 끝났지만. 그래서 1761년에 이러한 각종 경제권 제약에 대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요, 소송까지 제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지도 자료를 지금 제가 띄워놨죠.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발생을 해요. 이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지도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읽기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약간 빨간색이 처음에 1763년 이전에 이제 미국 13주 식민지 차지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5대5 끼어있고, 뭐 약간 좀 넓은 연한 빨간색 있죠. 이 연한 빨간색, 편의상 핑크색이라고 할게요. 이 핑크색은 이 1763년에 얻어낸 땅이에요. 그리고 저기 서쪽에 샌안토니오라고 적혀있는 약간 그쪽 있죠. 약간 멕시코하고 텍사스주하고 약간 겹쳐져 있는데, 그쪽은 이제 스페인 소속이에요. 스페인이 아즈테카 문명을 멸망을 시키고, 차지한 땅, 그 땅이고요. 이제 북쪽에 중부 지역의 노란 땅은 그 이후에 스페인이 얻어낸 땅. 그리고 네, 갔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반도 쪽에 약간 빗금쳐져 있죠. 그 땅은 나중에 스페인한테 잃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나중에 미국이 플로리다 반도를 다시 가져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은 미국의 서부 지역을 비추지 않은 지도예요. 근데도 넓죠. 아마 우리나라 한반도의 넓이가 플로리다 반도보다는 넓어요. 플로리다 반도보다는 넓죠. 플로리다가 좀 따뜻한 지역이기는 해요. 이 카리브해하고 대서양 영향으로 인해서. 근데 이 플로리다 반도가 좀 비가 많이 와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원래 프랑스가 인디언들하고 싸우는데, 이때 인디언들도 사실 프랑스 편하고 영국 편을 나뉘어서 싸워요. 영국이 여기에 관여를 했고요. 당시 식민지 시민군들은 시민군들이 영국 편을 들어요. 영국 편을 들어서 이때는 힘을 합쳐서 싸워. 이때는 합쳐서 잘 싸우는데, 사실 관계가 좀 약간 흔들흔들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잇몸이 약간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영국하고 식민지하고 힘을 합쳐서 프랑스하고 싸웠다 보니까 흔들흔들거리는 데서 잇몸에서 이빨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싸우고 나니까 영국 본국하고 식민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이 영국의 경우는 이 전쟁 때문에 무려 6,500만 파운드를 썼어요. 이 전쟁에만. 본국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도 아니고,
그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그 식민지에서의 일어난 그 뭔가 쬐끔한 전쟁, 뭐 원주민과의 전쟁 이런 데에 6,500만 파운드를 썼어. 물론 거기서도 프랑스랑 싸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진짜 지구촌 곳곳에서 막 대립을 해요. 아 물론 영국하고 프랑스는 나중에 그 아시아로 진출할 때 있잖아요. 동남아로 진출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그 제2차 아편전쟁으로 그 중국으로 진출할 때는 그때는 영국하고 프랑스는 한 편이 돼서 러시아랑 싸워요. 그 크림 전쟁. 그때는 이제 러시아랑 싸우는데 그 전까지 영국하고 프랑스는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 시대가 될 때까지는 영국, 프랑스는 계속 적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벌이자 적이었던 거야. 나폴레옹 1세 때는 싸우는데 나폴레옹 3세 때는 이제 손을 잡아요. 공공의 적 러시아가 있어서. 어쨌든 이 전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영국은 야 우리 관리하기 힘들어 하면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전형적인 라이벌 관계죠. 100년 전쟁부터 시작해서. 사실 십자군 전쟁 때도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한번 힘을 합쳤다가 그 이제 프랑스에서 중간에 약간 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영국하고 프랑스는 싸우기 시작해요. 십자군 전쟁을 한번 그 과정에서 좀 약간 그 호흡을 잘못 맞췄다가 지금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라이벌이죠. 선의의 라이벌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영국은요, 이제 미국 식민지를 에팔리치아 산맥 서쪽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금지시켜요. 더 이상 니네 땅 넓히지 마. 우리 관리 힘들어. 하고. 그리고 이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1764년에는요, 설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1765년에는 인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설탕세하고 인지세까지 받아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세금이겠죠? 설탕세는. 단 거 좋아하니까 설탕세를 내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지. 그렇고 그래서 그 인지세는요 스탬프 액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런 영수증 막 이런 종이 쓰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유통되는 종이에 무조건 3페니짜리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그게 인지세를 붙인 거야. 인지를 붙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막 편지 보낼 때 막 우표 붙이고 막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런 걸 인지라고 하는데 그 인지 무조건 붙이라는 거야. 우표에. 심지어 여러분들 그 포커 하시잖아요. 그 포커 카드를 좀 보여줘야 되나? 카드 꺼내기 귀찮기는 한데 나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요 카드가 그 트럼프 카드 이거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그 그려져 있는 카드거든요. 제가 아는 형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게 이제 그 포커 카드죠. 여기 보면 아니네 이거 그냥 베이스볼 카드네. 뭐지? 아 이렇게 포커가 적혀 있네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야구 인물하고 같이 그 행크 앨런이네. 그 메이저리그 역대 홈런 2위를 기록한 행크 앨런 755개. 행크 앨런 카드 뭐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 그 이런 그 트럼프 카드에도요 3페니짜리 인지를 찍어야 됐대요. 무조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이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종이의 소중함을 알아서 종이를 뭐 그 쓰면서 저 스포츠 기자예요. 저 스포츠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도박이 아니고
그런 각종 그냥 종이란 종이에는 무조건 인지를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커에서요, 그 스페이드 A 문양 있잖아요. 스페이드 A 문양이 그 스페이드 하나만 엄청나게 막 크게 그리잖아. 그게 여기서 그 유래를 한 거예요. 그 인지세 때문에 돈이 아까우니까 이 트럼프 카드에 뭔가 좀 화려하게 그리자 해가지고 스페이드 A에도 그런 거 붙인 거죠. 우리나라 이런 계산서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서 그 유래한 게 이런 그 카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예요. 어쨌든 이 베이스볼 카드 게임, 자, 포커 게임은 도박이 될 수 있으니 아프리카 TV 방송을 할 때는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 사행성이 근데 사행성은 아니지. 난 사행성은 아니니까 나중에 뭐 유튜브 녹화용으로 제가 이거 카드 그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나 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요. 하여간 그 진짜 그 편지 쓸 때 붙이는 우표처럼요. 그 A4 용지 그 거래한다 생각해보세요. 그 A4 용지 거래할 때도 무조건 그 인지세 꽝꽝꽝 찍어야 돼. 인지를. 여러분들 그 이제 뭐 군대에서도 있었고, 그 뭔가 문서를 많이 다루는 회사에서 그 막 그 인쇄하고 나서 좀 쓸데없는 종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그 이면지 도장 찍어가지고 그 이면지로 그 활용하는 도장들 있잖아요. 그 이면지 활용이라고 그 도장 꽝 찍어서 그런 것처럼 그냥 모든 종이에 그냥 도장을 찍는 거야.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될 게요. 그 이면지 활용할 때요. 만약에 프린터 쓰실 때 이면지 쓰시면 안 좋아요. 그 학교에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이면지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드디어 고장이 났어요. 막 이런 그 안내판이 막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고장이 나더라고. 진짜 막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하여간 진짜 그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 이면지 종이는요, 만약에 그 인쇄된 종이에 그냥 뒷면에요. 그 사실 수학하시는 분들의 이면지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수학 문제 풀려고 그 이면지 쓰는 분들 굉장히 많죠. 수학 문제 풀 때. 솔직히 수학은 이게 그 계산기 뭐 입력하는 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 사실 콜라? 아니 콜라래. 그 손으로 쓰는 게 사실 좋긴 해요. 뭐 하다가 이면지 얘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인지세. 그 인지세까지 그 스탬프 액트. 이거를 제정을 했었는데 그 모든 종이에 3페니의 인지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사실 다른 세금들은 모두 간접세였어요. 근데 인지세는 이 직접세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쏴주시는 그 별풍선들 있잖아요. 그 별풍선들도 직접세예요.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거기서 뭐 추가로 그 세금을 내야 될 게 있으면 납부를 하는 그런 직접세이고요. 제가 또 이제 받는 그 기사 원고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 원고료라든지 뭐 각종 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각종 그 세금들을 이미 다 공제를 하고 받기 때문에 저는 간접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 원고료는 간접세라서 제가 안 내요. 이미 원고료를 받을 때 그 4.4%를 이미 다 공제를 다 떼고 받아요. 별풍선은 3.3% 공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방식으로 저는 공제를 받는 세금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공제 초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저는 내는 게 없고 환급 받아요. 저는 그거를 환급 받았어요. 아, 물론 그거 환급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냐고요? 카드값 메꾸는 데 썼어요. 응? 남은 거 없어. 그래서 그런 직접세는 아무래도 그 상인들의 부담이 엄청 크죠. 그래서 식민지가 지식인들이 이렇게 외쳐요. 대항을 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해가지고 약간 외쳐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제가 오늘 영어 표현을 좀 약간 많이 쓸 거예요. 나름 유튜브에 올릴 때 영어로도 제목을 좀 붙일 거라서. 아, 미국도 식민지 지배한 나라 있어요. 필리핀. 그래서 선거 문제하고 세금 문제 때문에 막 격렬하게 막 항의도 일어나고 시위도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식민지에서도 거상들이 있거든. 거상들이 인지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나 영국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압박을 넣어버려요. 아예 협박을 하지. 야, 니네 인지세 폐지 안 하면 나 거래 안 해? 이런 거. 아, 필리핀은 처음에 스페인이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개척을 한 이후로,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마젤란은 죽었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지배를 했지만 이후 필리핀이 각종 그런 외교 관계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넘어가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영국은요, 오히려 영국 의회 정치인들보다도 영국 상인들이 먼저 자기 나라 의회에 가가지고 민원을 넣어요. 제발 미국 인지세 좀 폐지해주세요. 우리가 미국에서 장사를 못해 하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장사 못하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인지세는 폐지해요. 인지세는 폐지를 시키지만 이제 영국 의회가 식민지들에 대한 갑질은 계속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요, 사실 식민지를 개척하는 열강들은요, 다 자기 식민지들한테 갑질을 해요.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진짜 이런 이런 일본 노무 새끼들 할 정도로 막 그런 갑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세는 폐지를 하지만 각종 추가적으로 세금을 또 매겨. 그냥 별의별 세금을 다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탕세. 설탕에도 세금을 매겼다니까. 그 정도. 근데 1770년에 이런 각종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식민지에선 당연히 반발을 해요. 야, 너네 세금 없앤다면서 왜 또 세금 만들어? 하면서 없애. 그래서 영국 의회는 또 자기 나라 상인들이 거래를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법안을 폐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홍차에 대한 세금은 폐지를 안 해요. 영국에서 차세를 폐지를 안 한다는 건 바로 홍차거든요. 홍차는 근데 되게 웃긴 게 한자어로는 홍차인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블랙티예요. 이게 우리는 끓이고 난 다음에 우러나오는 물 색깔 때문에 홍차라고 하는 건데, 영어에서는 원래 홍차에 홍차를 넣을 때 약간
차 잎, 그게 약간 꺼멓게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블랙티라고 붙여요. 근데 왜 피지를 안 했냐면요. 피지하지 않은 이유? 당시 북미 식민지의 GDP는요. 대영 제국 전체의 GDP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차의 그 수입 경로가 원래 영국산이 아니에요. 원래 차는요, 영국산이 아니야. 그 차가 어디서 왔냐면요. 차는 원래 중국에서 왔어요. 차는 원래 중국에서 왔고, 원래는요, 이게 중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중국, 인도, 그리고 네덜란드로 갔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나라로의 차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다른 나라가 차를 사가려면 밀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영국은 이 네덜란드에서 차를 밀수를 한 거야. 그리고 밀수를 한 거를 갖다가 미국에 갖다 판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사실 이거는요, 사실 미국 상인들이 오히려 밀수된 걸로 하면요, 상인들이 되게 득보는 정책이었거든. 왜냐면 밀수된 거에 대해서는 직접 세금이 부과가 안 돼. 그래서 북미 상인들은 네덜란드에서 밀수되는 그 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치를 하고 중국에서 인도로 오는 그 차를 직접 아니요, 중국이 얻은 게 아니고 중국이 인도로 수출한 거라니까. 원래 중국에서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를 거쳐가지고 동인도 회사에서 영국으로 직거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거야. 직거래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문제들이 좀 커져요. 당시의 영국 총리는 바로 이 사람, 윌리엄 피트라고 영국 역사에서는 윌리엄 피트의 아빠하고 구분을 해서 소피트라고 불러요. 작은 피트라고. 큰 피트, 작은 피트가 있어요. 영국의 총리 중에는. 아빠도 총리였고 아들도 총리였어. 근데 이제 윌리엄 피트는 아들이죠. 그래서 이 소피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식민지하고 어떻게든 좀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타협을 해보려고 했어. 우리 이것 좀 잘 좀 해봐라 하면서. 근데 마침 북미 출신의 이민 교포 세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미국 달러 화폐 중에 아마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의 주요 기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당시 영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영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 $100 지폐. 그래서 피트가 좀 약간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좀 싸바싸바를 좀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때 윌리엄 피트가 현 총리가 아니고 전 총리였어요.